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빠입니다. 추석 연휴들 잘 보냈습니까? 저도 아주 편하게 여유 있게 보내고 오늘 그동안 제가 SNS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자료들,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 우리 암호화폐 세상 이와 같은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제대로 되면은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파이 앱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얘기지만은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5개를 선정해서 상당히 코어 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팀에서도 이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팀을 구성해서 꾸려나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그 파이 브라우저에 올라갈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그동안 이제 거기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 파이2고 우리가 파이만 가지면은 세계 어디든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행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소개하고 각 나라에 가면은 우리 그 국내에 있는 파이 스토어 같은 이런 그 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파이2고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 한 100개 가까이 들었을 걸로 예상을 되는데 지금 한 70개 가까이 됐나 뭐 제가 숫자적인 거는 좀 확실치 않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터들하고 이제 칭따오판하고 했던 대화 과정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은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하고 앞으로 오픈넷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규정위에서 잘못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오픈넷 갔을 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그건 정말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 앱 같은 제품 개발에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규정 준수,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정말 오픈넷 가고 오픈넷 이후에는 탈중앙화까지도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 지갑 관련되는 것들 모든 것이 코어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요거는 이제 중앙화를 했을 때 우리가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라든가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코어 팀하고 통화를 하고 MS를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은 지갑에 있는 비밀 구절 24개를 안다면은 탈중앙화가 됐을 때 이건 말 그대로 셀프 카스터디의 어떤 온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지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곧 벌어질 텐데 이런 것이 이제 탈중앙화가 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미리 염두에 둘 필요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금은 중앙하니까 코어팀에서 조금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악유하기도 하고 지금 KYC 관련해서도 임시 승인을 했다가 다시 라이브니스로 하게 하고 라이브니스를 했는데도 다시 임시 승인으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의 불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마치 코어팀이 지금 비상사태다 뭐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무슨 내용인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댓글에 여러 가지 이제 악유를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보면은 뭐 걱정스러운 포인트도 있긴 있어요. 상당히 뭐 제대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소화를 시켜가면서 이 코어 팀이 오픈넷을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려움도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우리 코어 팀이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정말 앞으로 오픈넷 갔을 때 또는
만일의 경우에 탈중앙화를 갔을 때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파이 브라우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이런 그 브라우저로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대해 보면서 저도 상당히 흥분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폴라리스 다운이라고 하는 그 스페이스X에서 이제 민간인이 처음으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X의 어떤 그런 위치랄까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지난번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젤레드 아이잭먼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이번에 이제 그 폴라리스 다운이라는 거기에 직접 비행사의 4명 중에 1명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이 양반이 거의 뭐 돈을 다 대다시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던 이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고 저도 영상에 한번 올려서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잭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퇴를 하고 15살 때 중퇴를 하고 16살 때 스위프트4라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이런 비즈니스에 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도 이 우주 항공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비행 조종사 역할도 하고 비행 조종사를 하면서 거기에 또 회사를 설립해서 엄청나게 다른 회사에다가 이제 팔기도 하고 하는 이러면서 본인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공군 전투기를 가장 많이 소유했던 그런 회사도 운영을 했던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나이가 지금 41 정도니까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망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그 야망이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하고 비슷한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그 꿈도 앞으로 다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추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은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화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던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젊을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잭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들여다봤고 첫 번째 민간인으로서 이제 우주 비행을 했던 인스피레이션 4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을 NFT를 만들어서 상당히 큰 아마 제가 기억에는 오리진 프로토콜에서 만들어서 한 1억 불 이상을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희귀성 아동 병원에 이제 연구비로 제공했던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와 같은 스위프트4 페이먼트를 통해서 엄청난 이런 기금도 조성하는 그런 친구인데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저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가 이런 우주 여행하고 있는 폴라리스 다운이라는 것을 마치 게임 영상을 보듯이 집안에서 앉아서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기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치 우리가 이제 우주 유영을 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지만은 실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해치에 나와서 몸이 한 반 이상이 나와서 손만 들고 있는 이런 장면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새로 개발한 우주복들이 엄청나게 잘 적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시험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가능한 것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로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한 이런 통신이 가능하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가능했다. 이러면서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마침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요즘 트럼프를 지원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레가시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달아주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일론 머스크하고는 그렇게 뭐 문제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그 폴라리스 다운에 대해서 얘기들을 가끔 하고 실제 중계방송도 해주는 그런 유튜브도 있었던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이 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나사에서 지난 화요일 같으니까 17일인가 나사에서 이제 지구에 접근하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 2024 온이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가깝게 뭐 한 16만 킬로 가까이 이제 우리 지구에 가깝게 와서 위험 수준까지 갔었는데 마침 이제 그런 위험 수위는 지나갔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와 같은 것이 한 5개 내지 한 10개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4 온이었다, 이런 포인트를 중계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링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주 행성에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와 같은 그 행성 충돌을 해서 죽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에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 보고, 야, 상당히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침 지난주 토요일인가 우리 그 EBS에서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봤던 영화지만은 안방에서 실제로 제가 보면서 이 아마겟돈을 이번에 정말 제대로 보니까, 야, 앞으로 이와 같은 행성 문제가, 행성이 지구로 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마침 화요일 날 그와 같은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더 실감 있게 제가 이 뉴스를 볼 수 있었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골프장에서 암살을 시도당했다 하는 뉴스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암살을 시도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라이언 루스라는 친구로 알려져 있지만은,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나올 때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라이언 루스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이미 이 친구의 페이스북을 삭제하고 있는 것을 캡처를 해서, 페이스북은 벌써 라이언 루스를 그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할 정도로, 요즘은 이런 X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트위터를 인수해서 X를 만들어 갔던 덕분이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일도 많다 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라이언 루스라는 친구는 벌써 여러 번 뭐 체포당하기도 하고, 트럼프를 암살해야 된다고 이란에다가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런 아무 크게 제재받는 것도 없이 골프장에서 숨어 있다가 12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시도를 했다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은 사건도 이제 금방 지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제2, 제3, 뭐 제4 암살 시도는 계속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쉽게 뉴스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도 있었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미 대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다 보니까 미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미 선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야, 미국의 대선 그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트럼프를 생각하고 해리스를 생각하는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트럼프는 있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해리스는 상당히 꾸며져 있는 꼭두가시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 연출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그저께 뉴스에는 어딘가 인터뷰를 했는데 5개의 질문 중에서 거의 처음 트럼프하고 토론했을 때 달달 외웠던 그 답변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하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지난번 옛날에 트럼프하고 그 디베이트 할 때 해리스가 했던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중산층에서 자랐고 뭐 거기에는 잔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전혀 그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걸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해리스를 지지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는 것들을 그 트윗에서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즉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하는 뭐 그런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한 10억 불 이상이 암호화폐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그 국회의원 선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암호화폐 세계의 판도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갈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11월 달 이후가 우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윙클보스라는 친구는 그 제레미 윙클보스는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친암호화폐 분위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갈 것 같다 하는, 거기에 저도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친암호화폐로 갈 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미 이제 암호화폐를 국제결제에는 허용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11월 말까지는 모든 법안을 이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각국의 이제 암호화폐 결제 이런 법안을 만들면은 결국 브릭스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중국도 이제 미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갈 것 같다. 트럼프가 항상 내거는 게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와 같은 것이, 만일에 미국이 안 한다면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선 들어갑니다. 일본이 요즘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가상자산의 한 45% 이렇게 그 세금 내게 된 거를 이제는 은행하고 관련되는 것처럼 한 25% 낮춰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국내에서는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금투세를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금지하겠다, 아니면 중지하겠다, 연기하겠다,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와 같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분위기는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한번 받아봅니다. 제가 사실 이 암호화폐 관련되는 얘기를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경험 삼아 원자력에 관련되는 얘기를 가끔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허가가 떨어졌다. 이게 거의 뭐 한 8년 만에 이제 다시 원자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허가가 떨어졌던 그 원자로는 APR 1400입니다. APR 1400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개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APR 1400을 개발할 때 거기에 가장 안전계통이 혁신적으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 DVI라는 거, Direct Vessel Inj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가 있으면은 사고가 나면은 원자로 로심이 뜨거워질 텐데, 뜨거워지기 전에 그 물을 공급을 해서 다시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지금까지는 이제 콜드레그하고 핫레그라고 해서 원자로 용기에 붙어 있는 그런 파이프에 직접 주입하는 것을 베셀 안으로 다이렉트하게 집어넣자 해서 이제 다이렉트 베셀 인젝션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던 DVI 프로젝트가 결국 저희 팀에서
제가 주관해서 이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그 실험의 그 결과가 우리가 DVI를 채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 실험을 몇 년간을 거쳐서 해왔고, 그런 과정에 제가 80년도에 이제 독일 그 당시에 이제 까베우, 지금은 시멘스로 바뀌었다가 프라마토모가 합치는 바람에 아레바로 바뀌었던 그 회사에 가서 1년간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 팀들이 그 UPTF라고 해서 아빠 프레미엄 테스트 패실리티라고 해서 원자로 압력 용기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열수학적 현상을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 테마를 정해놓고, 본래 독일이 이제 이란에다가 원자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도중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제 친미 정책에 친미 정당에 들어있던 그런 쪽에 있던 그 샤라는 그런 그 정부가 무너지고, 우리가 오래된 사람들은 기억이 날 수 있는데 호메이니라고 이분이 이제 들어서면서 반미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란에 설치하려고 했던 원자로를 설치를 못하니까, 그때 설치하려고 제작해뒀던 그 압력 용기를 그대로를 이제 실험 장치를 썼던 장치가 UPTF라는 장치가 독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제 다이렉트 베셀 인젝션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시험을 하려면 UPTF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때 그 같이 있던 팀들이 이제 UPTF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팀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를 잘 맺어서 UPTF의 실험을 자료를 얻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DVI 실험 장치하고 비교를 했던 그런 실험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실험실에서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 결과를 하고 UPTF에서 만들었던 실험 결과를 비교했던 것이 단순 우리의 인허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APR 1400을 US NRC의 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를 받을 때, 독일의 UPTF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장치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DVI 장치하고 실험 결과를 비교했던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으니까 US NRC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줬고, 그거로 인해서 US NRC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경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만 해도 NRC는, 미국의 US NRC는 원자력 계통에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그런 커미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암호화폐계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그 SEC는, 정권거래위원회는 큰 역할을 아직도 제대로 규정을 안 만들어 놓고 못하지만은, 이와 같은 NRC와 같은 역할을 SEC가 하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블록체인을 하고 이런 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SEC가 새로운 어떤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잘못된 걸 지적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답답해 하면서, NRC 같은, US NRC 같은 원자력 규제 기관 그런 역할처럼 SEC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X 트위터를 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트럼프가 뉴욕에 와서 캠페인을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엄청난 많은 한 5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이런 것들은 레거시 언론에서는 잘 보고를 안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환호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장면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직접 어떤 클럽에 가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전 대통령으로서 암호화폐 결제를 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파장이 올 만한
그런 일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대선 후가 얼마나 크게 바뀌어 나갈지는 몰라도 트럼프가 되고 해리스가 되고 그것보다는 암호화폐계가 엄청나게 바뀌어 나갈 것 같고 거기에 우리 이제 파이코인이 오픈넷을 가는 타이밍을 지금 잘 맞출 것 같다. 그래서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한 12월 중순 이후에는 오픈넷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